원료 비관에서 직선의 방정식 지금 못 받았던 문제들 이제 차례로 문제 번호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1-4번부터 그림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육각형이 있는 그림에서 이제 정육각형의 대각선을 포함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고요. 이제 여기 이제 지나는 점 하나를 알려줬으니까 2,1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가게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x축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에 탄젠트 값을 이제 적용하면 그게 기울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이제 120도이기 때문에 이제 대각선을 그으면은 각이 이등분되므로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우리가 평행하겠죠? x축하고 이제 정육각형의 한 편이 이제 평행하다로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동일각에서 이제 6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울기가 이제 탄젠트 60도가 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루트 3이죠. 이게 기울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 x 해놓고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를 더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저기 x에 0 대입해서 이제 y좌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유제 2-2번 볼게요. 유제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선과 직선의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 풀라는 문제죠. 자 그럼 유제 2-2번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1,3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나는 두 점이 x좌표 서로 같아요. 자, 그럼 x좌표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1,3은 한 이쯤에 있겠죠?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이렇게 x좌표가 1이면서 이제 y좌표가 3과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해버리면 두 점을 이었을 때 반드시 x축과 수직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세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x는 1이라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 x는 1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직선은 이제 뭐냐면 2, 마이너스 2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겠죠? 자, 얘네들이에요. 그럼 지나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y좌표가 똑같은 두 점이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두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y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가 교점이죠? 그래서 이제 a, b의 값으로 1과 마이너스 2를 계산해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먼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기 전에 x좌표 또는 y좌표가 같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번도 볼게요. 자, 그럼 이제 2-4번에서는 자, 지금 좌표 평면위에 4개의 점은 이제 꼭지점은 한 사각형이고 이제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림 그릴 거 없이 바로 대각선이 한 대각선은 OB, 선분 OB인 거고 한 대각선은 AC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OB를 포함하는 직선과 AC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선분 OB는 여기는 원점하고 5,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0,0과 5,5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좌표는 이런 건 0일 거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울기 5분의 5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1일 거고. 이제 y는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AC에 대한 방정식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점 A와 점 C의 좌표가 각각 5,0과 1,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기울기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5, 0, 0, 6 잘못했네요. 자, 여기 16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x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x가 5일 때 y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5를 대입한 값을 거꾸로 보태주시면 돼요. 2분의 15.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제 교점의 좌표를 이제 x를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을 더 해드리지 않을게요. 여기다 x 대입하시면 되겠죠? 2-4는 이 정도만 좀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제 보시면은, 3-3번이구나. 3-3번 이제 보시면은, 자, 3-3번에서는 이제 x좌표는 a이고 y좌표는 b인 직선이 점 4,1을 지날 때 양수 a, b의
최소값을,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양수 A, B의 곱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4,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4,2를 지납니다. 그럼 지나는 한 점 알려주고 기울기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이 무슨 마인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하시고요. 자, 그럼 x좌편이 무엇인지 y좌편이 무엇인지 다 a, b 여기는 이제 기울기 m에 대한 식으로 작성할 겁니다. 그럼 x좌편 a는 y에 0을 대입해서 이제 x의 값을 구할 거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y에 0 대입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mx 빼기 4 플러스 1이 0이 되는 꼴이니까 여기서 이제 mx 여기 4m-1 m으로 나눠서 4분의 n분의 4-n분의 1 이렇게 이제 좀 x좌편을 이제 기울기를 이용한 식으로 하나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b도 계산해 볼게요. b는 우리가 여기서 x에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양수 A, B의 곱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로 곱해보게 되면은 자, 좀 이제 이거 곱하고 나서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됐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6m 그리고 여기는 4일은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n에도 곱했을 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양수 A, B의 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도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m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4,2를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4,2를 지나면서 우리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x, y 좌편이 모두 다 양수라고 됐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x, y 좌편의 곱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고 좀 시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까지 몰고 오면은 원래는 수학화 과정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이제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6m과 마이너스 m분의 1은 반드시 두 양수고요. 예, 양수이긴 양수인데 양수의 그 곱이 이제 얼마를 일정하냐면 얘네도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m이 약분돼서 16 나오거든요. 곱이 16으로 일정해요. 그리고 여기는 4 더하기 4는 플러스 8이라고 해놓고 그럼 우리가 곱이 일정한 양수의 합은 어떤 식으로 이제 최소값을 구하게 되냐면 두 양수의 합은 이렇게 두 양수의 곱의 제곱근의 2배 이상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배우지 않은 개념이에요. 배우지 않은 개념이고 수학화에서 이제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x좌편을 a, y좌편을 b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좀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식이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B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서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얻어도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두 양수의 합이 둘의 곱의 제곱분의 2배 이상이라는 걸 보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좀 수학화에서 배웁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좀 합을 최소값을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그럼 얘네들의 곱이 16이니까 둘의 곱의 제곱분의 루트 16의 2배를 한 것보다는 자, 여기 파이 없다고 생각하면 요놈이 무조건 요것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양변에 8을 더한 꼴이니까 이것까지 해서 이제 이 식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자, x좌편과 y좌편의 곱의 최소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6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돼야 되겠고요. 3-4에서는 이제 3-4에서는 x좌편 a고 y좌편 b일 때 2,5를 이제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좀 그랬으니까 요거를 이제 식으로 조금 푸는 것보다는 이제 한번 이제 기울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a, 0과
자, x절편이 a라는 얘기는 a, 0과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0, b를 지난다는 얘기일 거고 우리가 중간에 2, 5를 이제 들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세 점이 이제 한 직선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 점이 한 직선이 위에 있다라는 이제 조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어떤 두 점을 이용하더라도 기울기가 이제 같다는 걸 이용해서 a, 0과 2, 5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 하나, 그 다음에 2,5와 이제 0,b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 하나를 서로 엮어서 이제 등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이제 A와 B에 대한 이제 어떤 방정식이 조금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양변에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분모가 A-2니까 양변에 2 곱하기 A-1을 곱할 겁니다.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을 조금 더 만들어 올게요. 뭐 X자로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10은 A-B와 O-B의 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O-B에 빼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등식을 이렇게 조금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A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10이 되는 경우들만 예상하시면 됩니다. 즉, AB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 10이 되는 경우, 2, 5가 되는 경우, 5, 2가 되는 경우, 10하고 1이 되는 경우 이걸 찾으셔서 이제 우리가 AB의 값을 다 계산을 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AB가 한 짝씩 정해질 때마다 우리가 AB가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직선이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AB의 순서쌍의 개수가 곧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보통 이제 지금 여기서 A-2와 B-5의 곱으로 될 수 있는 순서쌍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AB의 값에 해당하는 순서쌍이 4개 나오고 직선도 4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하는 직선의 개수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직선 개수가 4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4-4번은 우리가 여기 3-4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이제 4점이 자,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와 A,-4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작성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플러스 4로 바로 적을게요. 그럼 점 AB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자, 점 BC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점 BC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 A-4 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 그다음에 5를 쓰시고 빼기 해주시면은 자 여기는 A가 사라지면서 3분의 얼마라고 기울기가 정확하게 좀 나오겠어요.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까지 바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1-A가 1-A분의 6이 마이너스 3인가요? 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요. 자,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이제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다시 한번 이제 돌려서, 이제 점 A가 점 D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B, A 플러스 9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빼기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만들고, 자, 여기 A-1 집어넣고, 이제 B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B의 값 구하시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4분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5-2번 볼게요. 자, 그러면 5-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제 x, y축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좀 기울기부터 좀 확인할게요. 기울기부터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A, B와 B, A를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울기 구해보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놓고 Y절편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냥 K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다시 그릴게요. 자, Y절편이 이제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Y절편이 K라고 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X절편은 그냥 K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y좌표는 양수라고 가정한다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넓이는 반드시 2분의 1 k제곱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에서 8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럼 k가 자, 식에서는 이제 제곱한 게 16이니까 4가 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A하고 B의 합이 양수라는 것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모두 다 양수라는 얘기는 A하고 B의 합이 이제 양수가 된다고 이제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 B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A, B를 대입하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A 플러스 B가 이제 K와 같아진데 이게 양수니까 K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양수인 수만 이렇게 걸러내시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XY 저편의 비율이나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조금 반복적으로 좀 나오게 될 텐데, 자, 2,3을 지나면서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는 저번에 쌤이 이것도 얘기를 해줬죠? X절편분의 Y절편 한 다음에 음의 붙여도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절편은 Y절편의 2배라고 했으니까 Y절편의 K라고 치면 X절편 2K 같은 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분모가 분자의 2배니까 비율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지나는 점이 2,3이냐고 했으니까 자, X가 2일 때 Y가 3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이고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4를 보태줘야 등식이 참이 되겠고, 그럼 Y절편이 4.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XY절편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X절편이 뭐 8이겠죠? 자, Y절편이 4고요. 자,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선 방향의 직선과 XY축을 둘러싸인 도형, 즉 직가삼각형 넓이는 여기 XY 좌편의 곱에 절대값을 씌워서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하는 넓이가 32의 2로 나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3번도 이제 별거 아닌 문제고요. 알고 보면. 5-4번들 볼게요. 이제 5-4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요. 자, 5-4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지난 한 점만 알려주고 기울기가 음수인데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지금 시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이제 어떻게 이제 좀 구할 거냐면 XY절편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서 아까 자, 1,3을 지나면서 이제 XY절편이 이제 모두 다 정수이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랬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XY축과 우리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은 뭐 B라고 하고, X절편은 조금 A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A,0과 1,3과 0,b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등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등식을 작성해서 문제풀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뭐 굳이 양 끝을 이제 이어서 이제 작성하시면 이렇게까지 좀 나오긴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두 개끼리 계산해서 이렇게 xy로 곱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인 거고요. 자, 여러분들끼리 곱해서 a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등식을 조금 더 여기다 적어서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3 마이너스 b는 아까처럼 자, 빼는 순서 바꿀게요. 는산.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XY 절편은 모두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에서 1빼나 B에서 3빼나 다 정수고 정수끼리 곱이 3이 된다라는 부정 방정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정수의 곱이 3이 되게끔 하는 A, B의 값을 구해 봅시다. 자, 그래서 1, 3 또는 3,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사선 방향으로 기울기가 음이려면 반드시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XY 절편이 무조건 양수에 대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A, B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수 조건이니까
저렇게 좀 부정 방정식으로 풀이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5-4번 이제 지나서 6-2번 좀 볼까요? 6-2번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6-2번에서는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이동하려면 중점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점을 이제 어떤 중점을 구해야 되냐면 대각선의 중점은 이제 지나는 직선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넓이를 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을 구합시다. 자, 그림 따로 안 그릴 거예요. 대각선 중점을 눈으로 보면서 어, 여기 보이는 AC의 중점을 이제 구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C의 중점을 구하는데 A가 X좌표가 1이고 C가 X좌표 5니까 1과 5의 평균 2가 되는 거고요. 자, 2,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는 4와 2의 평균이니까 3번. 3이 된 거고요. 3번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 중점 2, 3이니까 2, 3을 우리가 이제 X-AY 플러스 2가 지난다. 이놈이 이제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6-3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두 직사각형의 중점의 좌표를 동시에 지나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중점을 두 개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금과 같이 우리가 대각선의 중점을 이제 그 중점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럼 2와 6의 평균이 4, 3과 5의 평균이 역시나 4. 그러면 이제 4,4가 1사분면에 있는 대각선의 중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책을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3사분면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와 0의 평균이 x좌표,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인 마이너스 3이 중점의 y좌표 이렇게 될 거고요. 요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찾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놈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 확인해 드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지났을 때, 그럼 4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시고요. 4에서 마이너스 3 빼고요. 그러니까 4,3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각각 적으시고, 빼기 해서 기울기 구하시면은 5분의 7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y는 5분의 7x로 시작을 하는데, 자, x가 4일 때 y도 4 나와야 되니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겠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 상수항이 무엇인지는 이러면 2항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분의 8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고 양변에 5를 곱해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7x 마이너스 y는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5를 곱해서 이렇게 7 빼기 마이너스 5까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6-4번 좀 볼게요. 6-4번. 자, 6-4번은 우리가 이제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3등분하는 이제 문제인데, 자, 일단 좀 그림 좀 그려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문제가 조금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을 때는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직선이니까 좀 더 연결해 놓을게요. 자,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x, y 좌표 구해보면 둘 다 x가 6이면 y가 0, x가 0이면 y가 6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니까 x, y 좌표이 둘 다 6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x, y 축과 여기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직가삼각형이 넓이가 3등분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넓이가 3등분 됐는데 y는 mx든 y는 nx든 다 원점을 지나죠. 자,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3등분해야 되니까 여기 보이는 직가삼각형의 빗변을 3등분하는 점을 땅땅 잡아주면은 이렇게 지나는 게 뭐 mx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나는 게 n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m과 n이 누가 더 큰지는 문제에서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m과 n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mx가 되든 nx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합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점의 좌표를 계산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은요. 자, 넓이가 3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빗변도 3등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의 비율이 1대2라고요. 1대2 이걸 이용해서 바로 도형에서 구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도 0과 6 사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여기는 이 점의 x좌표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대 1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삼등분되는 점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땅땅 내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삼각형 닮음 이용해서 비율을 이용해서 비율이 1대 1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0에서 6까지를 3등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y축에다 수선을 내려서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3등분되는 점이니까 저렇게 비율을 xy축에 저렇게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이제 끊어지는 3분의 길이의 비율이 그대로 1대 1대 1이 옮겨가서 저렇게 이제 두 점의 y좌표들이 4하고 2가 되는 걸로요. 자, 그럼 2,4를 지나는 게 mx니까 여기는 mx의 값은 2, 4 집어넣어 보시면 2가 나올 거고 여기는 4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n의 값이 4분의 2에서 2분의 1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3번 볼게요. 자, 그럼 7-3번은 주어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이제 시켰던 건데, 자, 지금 1사분면을 지나는 사선의 그래프죠? 이제 1사분면을 지나면서 XY절편이 다 양수인 이제 직선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일단 A, B, C의 부호를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이고, 기울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A, B분의 A니까, A가 음수예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라는 얘기는 B하고 A가 서로 같은 부호예요, 다른 부호일까요? 자, B와 A는 같은 부호여야 됩니다. 옆에 음일부호가 있으니까, 같은 부호,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y좌표도 좀 구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와 c는 다른 부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이제 확인한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이제 같은 부호니까 A, B하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0보다 큰지 아닌지는 이걸로는 확인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B의 곱은 같은 부호니까 0보다 큰 게 확실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좀 맞는 거고요. 기억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A, B, C 곱이 음수인 거 맞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A, B, C 곱인데, 자, A하고 B는 같은 부호니까 A, B랑 곱하면 이제 0보다 큰 거였고, B와 C는 다른 부호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부호라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자, 그러면은 A, B, C까지 곱했을 때 C는 이제 B, C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부호라서 음미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제 상황 가정해 볼까요? 마가 될 수도 있고 마마풀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느 쪽으로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제 음수가 되는 게 맞고요. 하나는 이렇게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라서 이것도 조금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겠네요. 그럼 7-3에서는 옳은 게 딱 니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네, 정답이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맞긴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7-3에는 이제 니은만 이렇게 옳은 거라서 기업과 디귿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이제 니은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7-3번 됐고, 그다음 7-4번도 좀 볼게요. 그럼 7-4번에서는 이제 직선을 이제 가지고 옳은 것만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여기는 이런 모양의 직선에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y좌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랑 y좌편을 미리 이렇게 적고 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와 y좌편은 똑같이 여기는 3번 문제처럼 맞춰놓고, 좀 OX 퀴즈를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러면 기억, 그러면 이제 AC의 곱이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의 곱은 양수입니다.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AC 곱이 이제 음수입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A하고 C는 부호가 다른데 BC는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B하고 C는 같은데,
A하고 C끼리는 다른 거니까 A하고 B끼리도 부호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호를 조금 의미를 하는 거예요. 부호. 이제 같은 부호, 다른 부호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B는 A였는데 B하고 A가 다른 부호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Y좌편, Y라고만 쓸게요. 그냥 다 쓸게요. Y좌편은 그러면 이제 BC의 곱이 양수니까 B와 C가 부호 같은 거라서 이제 Y좌편은 음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좌편 음수니까 y좌편 딱 아래쪽 찍으면서 오른쪽 위로 가기 그래프 그리시면 1, 2, 3, 4 중에서 1, 3, 4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땡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럼 니은 A가 0이네요. 그럼 A가 0이면 우리 여기 보이는 이 X의 개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0이면은 바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꼴로 정리가 되어서 Y는 어떤 수꼴, 세로선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선 모양이 됩니다. 가로선 모양이 되는 거고 B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B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B와 C를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Y좌편이거든요. 그럼 Y좌편이 아까 이제 0보다 컸을 때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Y좌편이 음수니까 이놈이 이렇게 음수가 된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x축 아래를 지나면서 가로선이 나오는 게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3, 4분면 지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자 그럼 디귿도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a, b의 곱이 0이에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이제 조금 이제 0인데 지금 여기서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A, B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즉 A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니은이랑 조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BC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의 방향만 바뀌었죠. 디귿과 니은하고 디귿 비교해보면 이제 BC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BC의 부호의 방향만, 부동의 방향만 바뀐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놈이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 음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아까랑 다르게 여기를 이제 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1, 2, 3분을 지나는 거니까 요것도 맞는 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은지그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8-2번에서는 이제 2,4, 5,4를 이제 지나는 이제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x좌표이 마이너스 5인 직방을 구해보세요라고 시켰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 그럼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기울기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를 바로 구해주시면은 이제 2, 3, 5, 4 아래로 쓰고 빼기 해서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고 x좌편이 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y는 3분의 1x를 시작을 할 거고 x가 5를 대입했을 때 y가 0 나와야 되니까 x에 5를 대입한 3분의 5를 이제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식을 정리하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 b 값 구하겠죠? 이제 8-3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양변에 3 곱해서 이제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8-3번 보면은 우리 이제 a, b가 어느 직선 위로 움직이냐? 요놈이 자,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직선이 여기는 이 직선과 평행할 때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직선 위를 지나면서 두 번째 직선이 요것과 이제 평행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수꼴이니까 요 식을 좀 양변에 12로 곱해서 이제 조금 정수꼴로 좀 바꿔줍시다. 이대로 보면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12까지 자변을 이항해서 이렇게 일반형을 만들어요. 그럼 두 번째 직선도 그렇게 똑같이 좀 합니다. A, B가 포함되어 있는 직선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모가 똑같이 4로 시작하죠. 자, 3행이 x 문제 나와 있는 두 번째 직선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b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A, B의 관계식은 여기를 이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A,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이걸 보면서. 그럼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0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만들어 놓고 이제 P의 좌표를 이제 구할 준비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XY 개수의 비율을 이제 구해 봅니다. 그럼 3A분의 3이니까 A분의 1이고요. B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은 서로 같은 거니까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12분의 12가 되면 안 되니까 A, B가 둘 다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A하고 B가 같은 거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연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B자리 A가 들어가면서 A까지 계산이 되면은 이제 7분의 12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 구할 수 있고 B의 값도 서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7분의 12 이렇게 해놓고 이제 8-3번에 이제 P의 좌표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8-4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8-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직선이 일치할 때라고 그랬는데, 8-4번은 이거 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줬는데, 자, 9-3번 볼게요. 자, 그럼 9-3번은 A 플러스 1 X, A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라고 그랬는데요. 자, 서로 이제 수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행에서 수직 조건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XY의 개수의 곱을 이용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XY 개수의 곱이 서로 합쳐서 0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을 구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면서 A가 0 또는 그냥 1이 되는 거구나. 0 또는 이제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B의 값까지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0 또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B의 값까지 구해야 될 텐데, 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좀 삭제하시고 이제 1만 여기다가 땅땅 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 작성하시면 이제 2x 1y 플러스 1은 0. 자,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 콤마이를 이제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c 콤마이를 각각 대입을 해서 bc하고 c의 값까지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c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c의 값 나올 거고요. 여기다 c1을 대입해서 C가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서 C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밑에다 대입해서 B의 값까지 얻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9-4번 바로, 9-4번이 아니라 이제 10-3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0-3번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상수 K의 값을, 그리고 이제 수직일 때 상수 K의 값을, 평행할 때과 수직일 때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평행 조건과 이제 수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행 조건이니까 이제 x하고 y의 개수비를 좀 이용해 주세요. k분의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3. 자,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상수항의 비율인 3분의 마이너스 1과는 같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x자로 곱해서 이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k 값이 뭐가 나오나? 이제 k가 2분의 1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k 2분의 1 넣어서 실제로 이게 뭐 여기랑 같아지면 여기랑 같아질 의미는 없으니까 더 확인 안 해봐도 되겠네요. k 값을 이렇게 하나 구해주시면 되겠고, 수직 조건 얘네들이 곱해서 합치시면 되겠죠? 자, 수직 조건일 때 k의 값은 이렇게 둘이 합쳐서는 0 이렇게 되게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k 값을 이제 구하시는데 이제 k 값이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은 k 값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일 때 k 값을 이제 q라고 그랬는데 q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PQ 이렇게 다 구해드렸죠? 쉽다시 한번 계산이 안 돼서 그런가 보죠? 뭐 문제 간단히 풀리는데. 자, 11-2번도 좀 볼게요. 그럼 11-2번에서는 이제 직선이 이제 XY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A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Y 절편이 이제 XY 절편을 이제 이유는 선분은 이 수직 이동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XY 절편 먼저 좀 구해보시면 뭐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선생님은 좀 이해를 도우려고 좀 그려보긴 할 텐데, Y 절편이 2고요. X 절편이 4일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자, 그럼 이제 X편 마이너스 해야 되겠구나. 그림 다시 그릴게요. 아니, 그림도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X절편 마이너스 4,0, Y절편은 0,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Y절편 구해주시고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두 점에 있는 선분의 기울기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기울기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주면 2분의 1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2분의 1이 맞구나. 자, 그냥 2분의 1이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두 점에 있는 선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을 이용해주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역시, 부호가 다른 역수라고 그랬죠. 그럼 수직 이등분선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지난 직선에 이제, 여기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선분의 양 끝점 여기가 A, B예요. 자, 선분 A, B의 양 끝점에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중점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2, 0과 2의 평균인 1. 자, 이렇게 X, Y 좌표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중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주시면 이게 지나는 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직 이등분선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자,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을 할 거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가 1 나올 거니까 뒤에서 이제 빼기 3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4번도 11-4번인가요? 11-4번도 좀 봐드릴게요. 그럼 11-4번에서는 우리 직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양끝점을 하는 선분은 또다시 수직 이등을 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같은 문제 반복이에요. 자,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선분의 양 끝점, 우리의 수직 이등 문제는 선분의 양 끝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은 xy 절편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하나는 2였을 거고 그러면 이게 선분의 양 끝점이니까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미 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 있는 식에서 나와 있고 이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요. 자,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자, 여기를 보면서 그냥 바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y는 해놓고 기울기가 3분의 2로 시작하는 게 이제 이등분 당하는 이제 선분인 거고 그러면 거꾸로 역수 취해주고 부호 바꿔주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나오겠고 그럼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1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제 가로 지어서 이제 빼주시고 이제 중점의 y좌표인 플러스 1을 더해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3,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9 x 빼먹었네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의 a를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계산 좀 끝까지 해드릴게요. 뭐 여기 우변만 간단하게 하면은 계산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 3,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의 값이 구해졌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 이제 1번 같은 데서 우리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 내용 정리할 때 우리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보통 우리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직선 한 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위정계수 없이 알려주고요. 이제 위정계수가 있는 직선을 딱 한 개 알려준 다음에 그 위정계수를 구하게끔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직선에서 자, 얘네들이 연립해서요. 여기서 교점을 구하세요. 예, 교점을 구하고 여기서 교점이 몇 콤마 몇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쪽에 대입해서 K값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구해볼게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인데 X에게서 똑같아서 바로 빼시면은 이제 Y에게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이제 교점의 Y좌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좌표는 0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2에서 두 직선이 이제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 교점을 이렇게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야 이런 식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이제 K값을 바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뭐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2번 좀 볼게요. 자, 12-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워딩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 직선은 조금 다 써놓고 한번 보죠.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울기 등이나 XY의 개수의 비율 등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굳이 안 그리더라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약식으로 좀 그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얘네들은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절대로 평행하지 않겠죠? 평행하면 이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1, 4 곱하면 4고, 2, 3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그럼 걔네들이 합쳐도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하지도 않고요. 평행도 아니고요. 수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어느 두 직선은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어느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위정계수가 없는 직선끼리는 절대로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수직인 것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냐면,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세 번째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직일 때를 먼저 조사해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일 때 이제 조사해 보면 1, A 곱해서 그다음 2, 1 곱해서 XY 계수의 곱의 합을 구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이면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수직인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XY 계수의 곱이 이제 곱의 합이겠죠. 정확하게는 곱의 합이 0이 되겠다면 A의 값을 구하면 여기서 4분의 4. 자, 그래서 이제 수직인 직선이 두 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얘네들의 합을 이제 구하시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12-3번도 좀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2-3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하는 세 직선이 좌표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용 정리를 했을 때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경우를 의미했었거든요. 별도의 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이런 이제 종이떼기 같은 커다란 이제 종이떼기를 평행한 세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세 직선을 이제 가위로 잘라내는 이제 모양을 좀 연상해서 좌표평면이 하나, 둘, 셋, 네 조각으로 이제 쪼개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서로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개수의 비율들이 뭐 XY의 개수의 비율들이 각각 다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이제 첫 번째 과 두 번째 거 먼저 비교해주면 2분의 A와 B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아야 되겠고,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했을 때 1분의 2와 3분의 B가 서로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B가 얼마인지 이제 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를 다시 이쪽에 집어넣어서 이제 A 값까지 이제 구해주시면 이제 되는 걸로 이제 A가 이제 3분의 1이 이제 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값을 이제 구해서 곱하시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12-4번도 좀 볼게요. 그럼 유제 12-4번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영역으로 우리가 세 직선이 좌표평면 6개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으로 좌표 표면을 이제 쪼개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는 자 이렇게 되거나 이제 여섯 조각으로 나눈 경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두 직선은 평행한데 나머지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이제 평행하지 않아서 서로 만나는 교점이 각각 하나씩 있게 되면 이것도 여섯 조각으로 좌표 표면을 만드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좌표 표면을 이렇게 여섯 조각으로 이제 쪼개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조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직선들 세 개를 모두 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으로 맞추어졌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절대 평행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선에 위정계수 A가 있기 때문에 A의 값에 따라서 세 직선과 이제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로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이제 평행할 경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직선은 그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경우야. 자, 1분의 1. 그러니까 평행을 여기 이 두 번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평행한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1분의 1과 a분의 마이너스 1이 같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분의 1과 a분의 1이 같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직선이 같을 때니까 a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일 경우, 이제 교점이 한 개 있을 때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 나머지 한 직선을 지나는 저런 11-1번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교점을 구하게 되면, 자, 그럼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제 교점의 좌표가 이제 2,1입니다. 이제 여기 연립해서 이제 보기는 2,1이고요. 이거를 이쪽에 대입을 해서 계산 결과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2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곱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1-1, 2, 3, 4를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 마저 알려드릴게요.